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코스입니다. 한 주에 75만 원, 국내 증시에서 가장 비싼 주식입니다. 만만치 않은 가격이죠. 그래서 등장한 게 일명 조각 투자. 그러니까 주식 한 주를 케이크 조각 내듯이 잘라서 소수점 단위로 거래하는 건데, 자, 어떻게 하는 거고 유의점은 뭐가 있는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쉽게 말해 그거군요. 이 홀 케이크가 아니라 네. 조각 케이크를 사는 개념. 그렇습니다. 소장님은 조각 케이크 만족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해보셨나요? 이거 어제부터 시작됐다고 들었는데. 직접 투자는 안 해봤고요. 한번 메뉴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한번 확인은 해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뭐 케이크를 많이 드시려는 분도 있지만은 같은 네. 가격으로 쪼개가지고 여러 가지 케이크 맛보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었고 어제부터 이제 국내 주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라서 살 수 있는 이 소수점 투자가 가능해졌다. 그러니까 소수점으로 주식 투자한다는 거 한 주를 사는 게 아니라 뭐 네. 0.1주, 0.5주 이렇게 사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나요?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 주식도 잘게 쪼개가지고 우리가 뭐 0.1 굳이 0.2주 이렇게 안 하더라도 네. 뭐 1,000원어치, 2,000원어치 이런 식으로 좀 잘라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이렇게 고객들이 이 소수점 몇 점 단위로 계산을 하게 되면 증권사는 그걸 모아가지고 네. 취합해서 한 주 단위로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거래를 하는 방식입니다. 구체적으로 이 소수점 거래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? 네, 이제 뭐 그림을 보면은 이해가 네. 편하실 텐데요. 이렇게 고객이 3명 있다. 뭐 0.4주, 0.4주, 0.2주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면 증권사는 이 주식들 다 취합을 해가지고 한 주로 만들어서 예탁결제원에 맡기면 예탁결제원에서는 그걸 이제 주식을 한 주 보관하고 대신에 이 주식이 한 주 보관되어 있다라는 일종의 수익증권을 만들어가지고 잘라서 주게 됩니다. 어쨌든 소수점 단위를 모아서 온전한 한 주로 만든다는 거, 정수로 만든다는 얘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게 뭐 한 0.9주 이렇게 한 주가 다 안 모아질 수도 있잖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사실 뭐 0.9주가 아니라 0.85주, 0.89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네. 한 주가 안 모아지게 되면 증권사가 자기 돈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가지고 커다란 케이크 하나는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증권사가 좀 매칭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면 이게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그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할까요? 다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딴 사람들 다 모여들 때까지? 맞습니다. 요거는 사실은 어떤 이제 통학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시간이 10시에 출발하는 버스가 있고 뭐 12시에 출발하는 버스가 있고 2시에 출발하는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에 다 탑승했을 때 거기서 고객들의 주문이 들어오면 그 주문 단위로 묶어서 주문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주식은 거의 뭐 1초마다 한 번씩 가격이 변동이 되잖아요. 네. 그 실시간 가격을 따라가지는 못하고 그 하루 동안의 가중 평균을 내가지고 그 가격을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말씀은 주문 시점과 체결 시점 그 사이에 거래 가격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? 예, 정답입니다. 거래 가격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봤을 때 야, 싼 가격이다라고 해가지고 주문을 넣더라도 이 증권사마다 또 다르거든요. 버스가 출발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아침에 나는 주문을 넣었지만 점심때쯤 체결되는 곳도 있고 어떤 증권사는 조금 잘게 쪼개가지고 뭐 1시간마다 한 번씩 주문을 받는 곳들도 있어서 어쨌든 시차는 조금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럼 소수점 단위로 사는 것만 가능한가요? 파는 것도 소수점 단위로 가능해요? 네, 파는 것도 가능합니다.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뭐 0.5주 단위, 0.9주 단위 사실은 이렇게 주문하는 것보다는 뭐 1,000원어치 사주세요.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1,000원어치 주식을 한 10번 사모았다. 그래서 전체 주식 가격은 5만 원인데 한 10,000원어치 샀다. 그중에 내가 돈이 필요해서 한 5,000원어치 커피 사 먹게 팔고 싶다 한다면 5,000원어치 매도 주문만 내게 되면 그만큼만 팔리고 차익이 정산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주식 뭐 2,000원어치 살래요, 팔래요 이게 가능해진다는 얘기네요. 그렇습니다. 지금 사실 뭐 가장 비싼 주식은 75만 4천 원 한 주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식이 그렇게 비싸거든요. 그런 주식도 100원 단위로 쪼개가지고 한 800원어치 살 수 있을까요? 할 때도 주문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좀 종잣돈이 좀 부족한 그런 분들한테는 주식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모든 종목을 다 이렇게 소수점 거래로 사고 팔 수 할 수 있는 건가요? 그렇지는 않습니다. 이게 또 증권사마다 다르기도 한데요.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족한 이 조각 케이크는 증권사에서 메꿔 넣어야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비용입니다. 고객들이 주문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증권사가 늘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놔야 되다 보니까 인기가 있는 종목 위주로 좀 구성을 하다 보니 뭐 200주에서 한 700종 정도의 주식을 보유를 하는 것들이 일반적이고요. 그리고 또 특별히 해당 증권사와 뭐 계열 관계에 있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증권사가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공정거래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부 주식들은 좀 제외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증권사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손이 많이 갈 것 같네요. 뭐 주주도 또
모아야죠. 네. 뭐 부족하면 또 메워야죠. 이러면 수수료가 좀 더 많이 붙는 거 아닙니까?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요. 왜냐하면 요 거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또 비용이 들어갔을 거고요. 그래서 조금 더 돈을 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긴 한데 이게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증권사들도 좀 경쟁적으로 네. 지금 한시적으로 혹은 뭐 영구히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곳이 많이 있고 지금까지는 수수료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주식 투자하는 분들 왜 배당금 받는 재미가 쏠쏠한데 이 네, 그렇죠. 소수점으로 주식 사도 배당금 줍니까? 네, 배당금은 줍니다. 그러니까 1,000원의 배당금이 들어왔다. 그런데 전체 배당금이 1,000원이지만 나는 이걸 한 0.5주만 갖고 있다. 그럼 500원어치 배당금만 받게 되는 겁니다. 근데 우리 보통 배당금에 세금 붙잖아요. 네네. 배당소득세. 세금도 내야 돼요. 예, 배당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냅니다. 이건 15.4%를 내야 되는 거라서 뭐 복잡하게 또 계산할 거는 사실은 없는 게 증권사가 이건 원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예. 배당금에 대해서는 세금 떼고 나머지 금액을 입금해 준다. 이렇게 네. 알고 계시면 되시죠. 또 주식 거래 이제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이 있으면 네네. 우리가 부동산 뭐 양도소득세처럼 주식도 네. 양도소득세 내잖아요. 그렇죠. 대주주에 대해서는 냅니다. 그럼 그런데 소수점 거래 때도 내나요? 요것도 사실 대주주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는데 네. 대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들이 투자를 할 때는 양도소득세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증권거래세는 부과가 된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근데 잠시만요. 조금 예. 전에 배당금에 대해서 세금 낸다고 했잖아요. 네네. 여기 배당소득세는 X. 이거 왜 네. 이런 거예요? 요게 조금 복잡한 부분이기는 한데요. 사실은 소수점 투자를 하는 이 주식은 주식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소수점 투자로 0.5주라고 한다면 내 계좌에 들어있는 건 마치 0.5주처럼 보이지만 네. 주식을 맡겨놓고 받은 수익증권이에요. 쉽게 얘기해서 펀드인 겁니다. 그런데 예. 펀드에 대해서는 소득이 이 싼 값에 팔았다가 비싼 값에 팔았을 때는 이게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봐야 되거든요. 그럼 이걸 배당소득세를 물 것이냐라고 했을 때 네. 국세청의 답변은 이거는 주식과 준하게 양도소득으로 보겠다 해서 배당소득세, 양도소득세 전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증권거래세는 내는 거고요. 네, 증권거래세인데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반 주식하고 세금은 뭐 똑같다고 보면 되는 네, 거예요. 그렇습니다.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 의결권이 문제예요. 네. 그러니까 0.2주 뭐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도 네. 주주총회에서 제대로 한 표 행사할 수 있나? 아쉽지만 요거는 안 됩니다. 이렇게 한 주 단위가 온전하면 모르겠지만 0.5주, 뭐 0.2주 이렇게 있는 거는 의결권은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. 되게 재밌긴 한데 이게 네. 과연 시장에 영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네. 우리가 이렇게 미국처럼 비싼 주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죠. 지금까지 하락장에서 주가가 또 워낙 많이 떨어졌잖아요. 맞습니다. 굳이 쪼개 가면서까지 이렇게 주식을 살 사람들이 많을까? 예, 생각. 사실은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주식 열풍이 불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나도 한번 주식 투자 해볼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고 혹은 큰 돈 넣기가 무서운 분들은 그때 당시라고 한다면 1,000원, 2,000원 소액 투자에서 이제 좀 유인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시장도 안 좋고 또 우리나라 주식이 해외 주식보다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싸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조금 아직까지는 의문이고 미래를 위해서 이 네. 시스템을 갖춰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국내 주식에서는 이게 처음이지만 네, 뭐 미국 주식 거래할 때는 이미 이게 적용이 됐었던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이번에 우리가 좀 더 그 영역을 확대했다라는 거는 증권사들은 그만큼 뭐 이윤이 좋아졌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. 아직까지는 비용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이윤이 더 좋아졌다라고는 볼 수는 없고 해외 주식에서 소수점 거래로서는 약간의 수수료 이익은 또 챙긴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. 하지만 네. 이제 국내 주식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수료는 추가적으로 없으니까 이제 먼 미래를 봤을 때 좀 시장을 넓힌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증권사들도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지인분한테 좀 추천을 해주시나요, 이런 건? 글쎄요. 만약에 소액으로 매달 네. 적금처럼 난 한 5,000원어치씩 주식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할 텐데 네. 아니면 뭐 주식을 한 주 사도 크게 불편함은 없으니까요. 알겠습니다.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될 것 네, 같습니다. 적립식 투자 상품으로는 어쨌든 효용 가치가 있다. 네, 자,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. 호모 이코노미코스 김현우 소장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